이제 증여도 끝났으니까 남남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큰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을 때 막내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그날 재산 문제는 이미 정리됐고 남겨진 건 갈 곳 없는 시어머니 한 분뿐. 그런데 이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뒤집게 될 줄은요. 살다 보면 문득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이야기가 그리울 때가 있지요. 오늘 인생 사랑방에서 준비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가만히 안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사랑방의 식구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날 가족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돈과 아무도 모시지 않으려던 어머니뿐이었죠. 서울 강남구 대치동 고급 한정식당 송악 오후 6시입니다. 천장엔 화려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고 벽면은 고급 한지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테이블 위엔 전복찜, 한우 갈비찜이 놓여 있지만 아무도 손대지 않습니다. 테이블 상석엔 72살 박순자 할머니가 앉아 계십니다. 낡은 회색 가디건을 입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립니다. 눈빛은 흐릿하고 가끔씩 허공을 응시합니다. 치매 말기 환자처럼 보이지만 앉은 자세만큼은 꼿꼿합니다. 할머니 오른쪽엔 큰아들 박상준과 그의 아내 이수진이 앉아 있습니다. 수진은 최신 명품 핸드백을 무릎에 올리고 손톱엔 화려한 네일아트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엔 막내 아들 박하준과 그의 아내 김지혜가 앉아 있습니다. 지혜는 화장기 없는 맨얼굴에 단정한 면 블라우스를 입고 있습니다. 손엔 핸드크림 자국이 있고 손톱은 짧게 깎여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손입니다. 방 안엔 변호사 최인석, 회계사 김영철, 부녀회장 이옥분이 증인으로 참석해 있습니다. 오늘 너희들을 부른 이유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엽니다. 수지는 상준의 손을 꽉 쥡니다. 변호사 최인석이 일어나 서류를 꺼냅니다. 박순자 여사의 전 재산 증여 문서입니다. 최 변호사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립니다. 먼저 큰아들 박상준 씨에게 증여할 재산입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가 건물 1층부터 3층까지 감정가 35억 원. 바이오 벤처 회사 메디젠의 비상장 주식 10만 주, 시가평가 약 15억 원. 총 50억 원 상당입니다. 순간 방 안이 술렁입니다. 수진의 얼굴이 환하게 펴집니다. 그녀는 상준의 팔을 와락 붙잡습니다. 50억? 그리고 막내 아들 박하준 씨에게는 현금 300만 원을 증여합니다. 단 어머니의 부양비는 매월 큰아들 박상준 씨가 막내에게 200만 원씩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침묵입니다. 무겁고 숨막히는 침묵입니다. 회계사 김영철이 헛기침을 합니다. 부녀회장 이옥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젓습니다. 순자 씨,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막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옥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맞아요. 지혜가 실직하고도 어머니 보일러 고치고 매일 찾아뵙고 그랬잖아요. 근데 300만 원이요? 김영철도 분노에 찬 목소리로 거듭니다. 수지는 입술을 깨뭅니다. 웃음을 참느라 어깨가 떨립니다. 300만 원. 바보들. 착하게 살면 뭐해. 반면 지혜는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얼굴엔 실망도 분노도 없습니다. 다만 시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볼 뿐입니다. 어머니 부양비는 저희가 내겠습니다. 수진이 갑자기 큰 소리로 말합니다.
한 달에 200만 원쯤이야 문제없죠. 어머니, 저희가 모실게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다. 난 막내랑 살고 싶다. 지혜가 좋다.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저희가 더 여유 있잖아요. 됐다. 내 결정이다. 할머니의 목소리엔 힘이 실립니다. 순간 치매 환자가 아닌 경영자의 카리스마가 번뜩입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를 펼칩니다. 자, 그럼 서명하시겠습니까? 상준이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듭니다. 수진이 그의 등을 떠밉니다. 빨리요. 사인입니다. 도장입니다. 빨간 인주가 서류에 선명하게 찍힙니다. 수진이 서류 봉투를 냉큼 낚아챕니다. 가슴에 꽉 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수진이 할머니를 껴안습니다. 하지만 포옹은 형식적이고 짧습니다. 겨우 3초입니다. 부녀회장 이옥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섭니다. 나는 못 보겠어. 순자 씨, 나중에 후회하실 거야. 그녀는 핸드백을 집어들고 문을 쾅 닫고 나갑니다. 김영철도 한숨을 쉬며 명함을 지혜에게 건넵니다. 하준 씨, 지혜 씨, 도울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방 안엔 두 가족과 변호사만 남습니다. 수지는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쳐 바릅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 먼저 갈게요. 아, 그리고요. 그녀가 시계를 봅니다. 이제 증여도 끝났으니까 저희랑 어머니는 법적으로 남남이에요. 남남. 앞으로 연락 주시지 마시고 저희도 바쁘니까 자주 못 뵐 것 같아요. 부양비는 매달 막내 통장에 넣어줄게요. 얼음장 같은 목소리입니다. 상주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두 사람이 나갑니다. 수진의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울립니다. 여보, 내일 당장 부동산 가요. 이 돈으로 강남 아파트 하나 더 사고 나머지는 코인 투자. 그들의 목소리가 사라집니다. 방 안엔 무거운 침묵만 남습니다. 지혜가 할머니 손을 잡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차갑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혜야,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모시는 게 당연하죠. 돈이 뭐 대수예요. 지혜의 목소리는 진심입니다. 눈엔 눈물이 맺히지만 웃으며 닦아냅니다. 하준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머니, 저희 집은 좁지만 따뜻해요. 같이 살아요. 할머니는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엔 뭔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만족감입니다. 확신입니다. 계획입니다. 할머니는 주머니 속 스마트워치를 만집니다. 화면엔 녹음 파일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제 증여도 끝났으니까 저희랑 어머니는 법적으로 남남이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선명합니다. 수진아, 넌 방금 시험에서 낙제했구나. 이제 끝까지 가보자. 인간의 탐욕이 어디까지 가는지. 지혜가 할머니 어깨에 가디건을 덮어드립니다. 어머니, 집에 가요.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세 사람이 식당을 나섭니다. 창밖으론 강남의 네온 사인이 깜빡입니다. 저 멀리 수입차 전시장 앞에서 수진과 상준이 은색 세단을 구경합니다. 여보, 이거 사자. 50억 있는데. 할머니는 그쪽을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돌립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지. 세 사람은 지하철역으로 향합니다. 택시를 탈 돈도 아까운 막내 부부입니다. 지하철역 형광등 불빛 아래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집니다. 할머니의 그림자만 유독 크고 선명합니다. 전동차가 들어옵니다. 세 사람이 탑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전동차입니다. 창문에 비친 지혜의 따뜻한 미소입니다. 지혜야, 넌 모르겠지.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시험을. 하지만 넌 이미 합격했어. 이제 남은 건 수진이가 스스로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것뿐. 전동차는 어둠을 가릅니다. 밤은 깊어가고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상속 발표 나흘 전입니다. 서울 외곽 재개발 예정구역 30년 된 낡은 빌라 입구에 들어가자 마자 코를 찌르는 퀴퀴한 냄새가 밀려옵니다.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시멘트가 드러나 있고 천장 모서리엔 까만 곰팡이가 거미줄처럼 번져 있습니다. 형광등은 깜빡거리며 제 기능을 못하고 창문 틈새로 스며든 찬바람에 얇은 커튼이 흔들립니다. 보일러는 이미 몇 달째 고장난 상태라 실내 온도는 영하에 가깝습니다. 한쪽 구석엔 낡은 이불 한 채와 플라스틱 옷장 하나, 그리고 20년도 더 된 듯한 브라운관 텔레비전이 전부입니다. 이곳에 72살 박순자 할머니가 혼자 살고 계십니다. 할머니는 낡은 패딩 점퍼 위에 담요까지 둘둘 말고 앉아 계시지만 입김이 하얗게 나옵니다. 손은 마치 파킨슨병 환자처럼 미세하게 떨리고 눈빛은 초점 없이 허공을 응시합니다. 누가 봐도 치매 말기 독거노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동자 깊은 곳엔 뭔가 다른 것이 숨어 있습니다. 날카롭고 계산적이며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차가운 관찰자의 시선입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어요? 현관문이 쾅 하고 열리며 큰 며느리 이수진이 들어섭니다. 명품 로고가 선명한 핸드백을 팔에 걸치고 최신형 아이폰을 든 채 인상을 잔뜩 찌푸립니다. 그녀의 뒤로 남편 박상준이 따라 들어오는데 그 역시 명품 브랜드 로고가 박힌 패딩을 입고 있지만 어딘가 어색합니다. 빌린 옷을 입은 사람처럼 몸에 맞지 않는 느낌입니다. 이 냄새 뭐예요? 곰팡이 냄새 제 가방에 다 배기겠네. 수지는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할머니에게서 한 발짝 물러섭니다. 그녀의 얼굴은 역겨움으로 일그러져 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만지작거리며 멍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올려다봅니다. 수진아, 왔니? 밥은 먹었니? 네네, 먹었어요. 수지는 건성으로 대답하며 방 안을 둘러봅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몇 장 찍습니다. 곰팡이 핀 벽, 고장난 보일러, 누추한 이불입니다. 플래시가 번쩍입니다. 어머니, 여기서 어떻게 사세요? 완전 빈민굴이잖아요. 빨리 요양원 댁이나 걸어야겠어요. 우리가 알아볼게요. 수진의 목소리엔 짜증이 가득합니다. 그녀는 명품 구두로 바닥을 톡톡 치며 시계를 봅니다. 오후 2시 10분입니다. 실버타운. 거긴 돈이. 할머니가 가늘게 중얼거립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 합치면 되잖아요. 어차피 여기 있어봤자 외롭기만 하시잖아요. 우리도 바쁘고요. 상준이 옆에서 거듭니다.
목소리엔 조급함이 묻어납니다. 그는 벽의 곰팡이를 손가락으로 톡 건드려 보곤 인상을 씁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 마는 듯 애매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때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막내 며느리 김지혜가 들어섭니다. 그녀는 마트 봉투 2개를 들고 있고 이마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려온 모양입니다. 어머니 왔어요. 보일러 수리 기사님 오신대요. 3시쯤 오신답니다. 지혜의 목소리는 따뜻합니다. 그녀는 봉투에서 된장, 두부, 애호박, 감자를 꺼내 작은 주방 쪽으로 향합니다. 봉투 안엔 새 수건과 핸드크림도 들어 있습니다. 아이고, 지혜씨. 보일러까지 고쳐요? 돈이 어디 있다고. 실업급여 타시는 거 아직도 안 떨어졌어요? 수진이 비꼬듯 말합니다. 입가엔 조롱하는 미소가 번집니다. 다음 주에 나와요. 그거라도 있으면 다행이죠. 어머니 추우시면 안 되잖아요. 지난주에 감기 걸리셨는데. 지혜는 담담하게 대답하며 냄비에 물을 붓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려는 모양입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켭니다. 파란 불꽃이 피어오릅니다. 형님은 효도 안 하세요? 어머니 이렇게 사시는데. 지혜가 조용히 말합니다. 목소리엔 비난이 아닌 순수한 궁금증이 담겨 있습니다. 뭐라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집니다. 우리가 효도 안 한다고요? 우리도 바빠요. 회사 다니는 거 몰라요? 당신처럼 실업급여로 놀고 먹는 거 아니라고요. 그녀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손에 든 핸드백 끈을 세게 움켜쥡니다. 형님, 제가 그런 뜻으로. 됐어요. 우리 먼저 갈게요. 어머니, 요양원 자료 다음에 가져올게요. 빨리 결정하셔야 돼요. 여기 곧 재개발 들어오면 나가야 하잖아요. 수지는 할머니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곤 재빨리 밖으로 나갑니다. 명품 가방에 냄새 배는 게 싫은 듯 발걸음이 빠릅니다. 현관문을 열 때 차가운 바람이 한번 휙 들어옵니다. 상준도 멋쩍게 웃으며 따라 나갑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문이 닫힙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하이힐 소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방 안엔 지혜와 할머니만 남습니다. 지혜는 된장찌개를 끓이며 한숨을 쉽니다. 형님은 참, 어머니를 짐처럼 생각하시나 봐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차가울 수 있죠? 그녀의 목소리엔 슬픔이 묻어납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봅니다. 창밖으론 재개발 구역의 크레인이 보입니다. 낡은 건물 하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손은 담요 속에서 조용히 움직입니다. 작은 스마트워치를 만지작거립니다. 화면엔 녹음 앱이 켜져 있고 방금 전 대화가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바빠요. 당신처럼 실업급여로 놀고 먹는 거 아니라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오후 2시 20분입니다. 찌개 끓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웁니다. 30분 후 보일러 수리 기사가 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아이고, 이거 완전히 망가졌네요. 부품 교체해야 해요. 8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80만 원. 지혜의 얼굴이 굳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아요. 고쳐주세요. 어머니 추우시면 안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내일 부품 가져와서 고쳐드릴게요. 기사가 나갑니다.
지혜는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합니다. 93만 원입니다. 보일러 고치면 13만 원 남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통장을 덮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말합니다. 지혜야, 미안하다. 내가 집만 되는구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 가족이 무슨 짐이에요. 지혜는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 옆에 앉습니다. 뜨끈한 된장찌개를 할머니 앞에 놓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제가 좋아하시는 애호박 많이 넣었어요. 두부도 부드러운 걸로 샀고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듭니다. 국물을 한 모금 떠서 입에 넣습니다. 따뜻함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갑니다. 맛있다. 지혜야, 정말 고맙다. 천만에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죄송해요. 지혜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봅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지혜야, 넌 정말 착하구나. 하지만 착한 것만으론 세상을 살 수 없어.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게. 진짜 힘이 뭔지, 진짜 부가 뭔지. 할머니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더 뜹니다. 지혜는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낡은 수도꼭지에서 물이 철벅거리며 흘러나옵니다. 수압이 약해서 물줄기가 가늡니다. 지혜야, 내 어머니, 너 요즘 힘들지? 괜찮아요. 다음 달이면 실업급여 나오고 이력서도 계속 넣고 있어요. 곧 좋은 데 들어갈 거예요. 그래, 힘내라. 넌 잘 될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그 안엔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창밖으론 해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저 멀리 재개발 구역의 크레인이 움직입니다. 낡은 것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것들이 올라옵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압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리입니다. 진짜 보석은 어둠 속에서도 빛난다는 거리입니다. 수진아, 넌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 하지만 그땐 이미 늦을 거야. 할머니는 스마트워치를 다시 만집니다. 녹음 파일이 안전하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증거는 하나씩 쌓여가고 있습니다. 지혜가 할머니 옆에 앉아 함께 찌개를 먹습니다. 어머니, 내일은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생일도 아닌데 미역국 드시고 싶으시죠? 그래. 고맙다. 지혜야. 두 사람은 작은 밥상 앞에서 조용히 식사를 합니다. 곰팡이 핀 방, 고장난 보일러, 깜빡거리는 형광등입니다. 모든 게 초라하고 누추합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따뜻합니다. 진짜 가족의 온기가 있습니다. 할머니는 생각합니다. 이게 시험이야. 돈이 없을 때 누가 남는지, 힘이 없을 때 누가 곁을 지키는지. 지혜야, 넌 합격이야. 이제 내게 줄 차례야. 진짜 불을. 밤이 깊어갑니다. 반지하 방의 작은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납니다. 상속 발표 이틀 전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금요일 오후 5시입니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고 빗방울은 마치 돌멩이처럼 세차게 쏟아집니다. 천둥 소리가 우르르 울리고 번개가 번쩍입니다. 빌라 옥상엔 물이 고여 있고 낡은 방수 시트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막내 며느리 김지혜가 옥상에 서 있습니다.
그녀는 비옷을 입었지만 이미 온몸이 흠뻑 젖어 있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얼굴엔 빗물과 땀이 뒤섞여 흐릅니다. 손엔 방수 테이프와 실리콘건이 들려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옥상 모서리 틈새를 막고 있습니다. 휴, 이렇게라도 해야 어머니 방에 물이 안 새지.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실리콘을 짜냅니다. 손가락은 차가운 빗물에 얼얼합니다. 감각이 거의 없습니다. 무릎은 시멘트 바닥에 눌려 아프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습니다. 옥상 출입구 계단 아래 큰 며느리 이수진이 서 있습니다. 그녀는 명품 우산을 쓰고 명품 레인부츠를 신고 있습니다. 빗물 한 방울 안 맞는 안전한 곳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있습니다. 카메라 앱이 켜져 있습니다. 줌을 당겨 지혜를 찍습니다. 완벽해. 이 정도면 SNS에서 대박 나겠네. 수지는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 짓습니다. 그녀는 한 발짝도 옥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우산만 살짝 내밀어 각도를 잡습니다. 지혜 씨, 괜찮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수진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목소리엔 가짜 걱정이 가득합니다. 연기하듯 과장된 톤입니다. 지혜는 고개를 돌려봅니다. 네, 형님. 괜찮아요. 거의 다 끝났어요. 아이고, 고생이 많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수진이 묻지만 몸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우산 아래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형님은 그냥 계세요. 비 맞으시면 안 돼요. 지혜는 손을 저으며 다시 작업에 집중합니다. 수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사진을 찍습니다. 이번엔 셀카 모드로 전환합니다. 자신의 얼굴과 뒤에 일하는 지혜를 함께 담습니다. 표정은 걱정스러운 듯 찡그립니다. 완벽해. 수지는 즉시 SNS 앱을 엽니다. 사진을 올리고 캡션을 씁니다. 해시태그 시어머니요도, 해시태그 효부, 해시태그 가족사랑, 해시태그 리모델링, 해시태그 빗속에서도, 해시태그 우리 가족, 해시태그 며느리의 마음, 해시태그 사랑합니다. 해시태그를 15개나 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누릅니다. 불과 10초 만에 좋아요가 20개 달립니다. 댓글도 달리기 시작합니다. 우와, 대단하시네요. 역시 수진님 효부세요. 본받고 싶어요. 수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댓글에 하트를 답니다. 하지만 실제로 비를 맞으며 일하는 건 지혜입니다. 수지는 그저 사진만 찍었을 뿐입니다. 옥상 한쪽 구석 급수탱크 뒤편에 박순자 할머니가 서 계십니다. 그녀는 낡은 우산을 쓰고 벽에 기대어 숨어 계십니다.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합니다. 할머니의 눈은 흐릿하지 않습니다. 날카롭고 또렷합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비를 맞으며 일하는 지혜입니다. 사진만 찍는 수진입니다.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스마트워치를 꺼내십니다.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누릅니다. 빨간 불이 깜빡입니다. 화면엔 수진이 담깁니다. 사진 찍는 모습, SNS에 올리는 모습, 혼자 웃는 모습입니다. 모든 게 녹화됩니다. 지혜야, 참 착하구나. 할머니는 작게 중얼거리십니다.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합니다. 수진아, 넌 정말 똑똑하긴 하지. 하지만 영리함과 지혜는 다른 거야.
넌 곧 알게 될 거다. 할머니는 녹화를 멈추십니다. 파일이 저장됩니다. 시간은 오후 5시 40분입니다. 날짜와 시간이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지혜가 마침내 작업을 끝냅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시멘트 바닥에 오래 무릎 꿇고 있었더니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손은 빨갛게 부어 있고 손톱 사이엔 실리콘이 끼어 있습니다. 휴, 이제 어머니 방에 물 안 새겠다. 지혜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얼굴엔 미소가 번집니다. 비에 젖었지만 만족스러운 표정입니다. 지혜 씨, 다 끝났어요? 수고하셨어요. 수진이 밝게 말합니다. 그녀는 여전히 우산 아래 서 있습니다. 한 걸음도 옥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형님. 이제 들어가요. 형님, 감기 걸리시겠어요. 지혜는 도구를 챙겨 계단으로 향합니다. 온몸에서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수지는 재빨리 한 발짝 뒤로 물러섭니다. 아, 조심하세요. 물 튀겨요. 그녀는 명품 레인부츠에 물이 튈까봐 신경 씁니다. 두 사람이 계단을 내려갑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구석에 숨어 서 계십니다. 그녀는 두 사람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발소리가 멀어집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꼼꼼합니다. 틈새 하나 없이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잘했어, 지혜야.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가 노트를 펼치고 오늘의 일을 기록합니다. 표지엔 관찰 일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혜 직접 작업, 온몸 젖음, 무릎 부상, 수진 사진 촬영만 SNS 업로드, 해시태그 15개, 본인 공로로 포장, 증거 영상 확보.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만족의 미소를 짓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집니다. 수진아, 내 SNS에 올린 그 사진들. 나중에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거야. 내가 얼마나 거짓말쟁이인지 증명하는 증거로. 지혜는 샤워를 하고 나옵니다. 머리를 수건으로 닦으며 거울을 봅니다. 얼굴은 피곤하지만 눈빛은 맑습니다. 남편 하준이 따뜻한 차를 건넵니다. 여보, 고생했어. 이거라도 마셔. 고마워. 근데 형님이 사진 찍으시더라. SNS에 올리시나 봐. 형님이 직접 도와주시지는 않았어? 아니, 우산 쓰고 계셨어. 비 맞으실까봐 그냥 계시라고 했어. 하주는 한숨을 쉽니다. 늘 그래. 거칠에만 하시지. 그래도 뭐, 어머니 걱정은 하시는 거 아닐까? 지혜는 여전히 선하게 생각합니다. 하주는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당신은 너무 착해. 그게 걱정이야. 괜찮아. 우리 열심히 살면 돼.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쏟아집니다. 같은 시각 강남 고급 아파트입니다. 수지는 거실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봅니다. 그녀의 SNS 게시물엔 좋아요가 200개를 넘었습니다. 댓글도 50개가 넘습니다. 역시 수지님, 존경합니다. 저도 배우고 싶어요. 수지는 하나하나 읽으며 미소 짓습니다. 바보들. 사진 한 장으로 효부 인증 끝. 쉽지. 그녀는 남편 상준을 봅니다. 여보, SNS 반응 좋아. 어머니 상속 발표되면 사람들이 더 좋아할 거야. 효도하니까 복 받았네요. 이런 댓글 달겠지? 그럼.
당신 똑똑해. 상주는 신문을 보며 대답합니다. 두 사람은 웃습니다. 계산적이고 차가운 웃음입니다. 작은 싱크대에서 물을 틀자 철벅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릇을 닦으며 할머니는 중얼거립니다. 이틀 후면 상속 발표야. 수진아, 넌 50억을 받을 거고 지혜는 300만 원을 받겠지. 사람들은 모두 나를 욕할 거야. 불공평하다. 지혜한테 너무하다고. 하지만 괜찮아. 이건 시험이니까. 마지막 시험. 모든 증거가 모이고 있어. 수진이 내가 얼마나 탐욕스럽고 거짓되고 차가운 사람인지 세상이 알게 될 거야. 할머니는 눈을 감습니다. 입가엔 미소가 남아 있습니다. 이틀 후면 게임이 시작돼. 진짜 게임이. 밤은 깊어가고 비는 새벽까지 계속 내립니다. 옥상의 방수 처리된 부분은 완벽하게 물을 막아냅니다. 지혜의 손길 덕분입니다. 하지만 수진의 SNS엔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포장되어 있습니다. 거짓과 진실입니다. 겉과 속입니다. 모든 것이 뒤섞인 이 밤입니다. 할머니만이 진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곧 드러날 것입니다. 상속 발표 닷새 후입니다. 막내 부부의 20평 빌라. 창밖으론 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옵니다. 방 한쪽 구석에 할머니를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이불, 작은 옷장, 그리고 지혜가 중고로 산 전기장판입니다. 할머니는 그 위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십니다. 입은 반쯤 벌어져 있고 침이 살짝 흘러내립니다. 손은 떨리고 눈빛은 초점이 없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지혜가 따뜻한 죽을 떠서 할머니 입에 넣어드립니다. 지혜야, 고맙다. 내가 어디 있지? 어머니, 우리 집이에요. 저희랑 같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 여긴 따뜻하구나. 말끝이 흐려집니다. 지혜는 안쓰럽게 할머니를 바라봅니다. 하주는 출근 준비를 합니다. 여보, 다녀올게. 어머니, 잘 부탁해. 응, 조심히 다녀와. 하준이 나가고 방엔 지혜와 할머니만 남습니다. 지혜는 설거지를 마치고 할머니 옆에 앉습니다. 노트북을 꺼냅니다. 이력서를 수정하려는 참입니다. 화면을 켜자 채용 공고가 뜹니다. 경력 3년 이상, 대졸 필수입니다. 지혜는 한숨을 쉽니다. 에휴, 다 경력직만 뽑네.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지혜야, 내 어머니, 강남. 사람들이 지금 뭘 버리고 싶어 할까? 지혜는 고개를 갸웃합니다. 또 헛소리시는구나 싶습니다. 하지만 정성껏 대답합니다. 글쎄요, 뭘 버리고 싶어 하실까요? 생각해봐. 강남 아파트. 좁잖아. 물건이 너무 많아. 뭘 버릴까?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질문은 구체적입니다. 지혜는 잠시 생각합니다. 가전제품? 가구? 옷? 그래. 가전제품. 특히 뭘까?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작은 거. 자주 바꾸는 거. 아, 청소기, 선풍기, 전기포트.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눈빛이 순간 또렷해집니다. 그래, 그런 거. 부자들은 1년만 써도 버려.
새 거 사니까. 근데 그게 아직 멀쩡해. 맞아요. 요즘 당근마켓 보면 거의 새 제품들이 엄청 싸게 나오더라고요. 그걸 주워 고쳐서 팔면 돈 돼. 지혜는 멈칫합니다. 할머니가 지금 사업 아이디어를 주시는 건가요? 어머니, 그게 리퍼브 사업이잖아요. 리퍼브? 할머니는 어눌하게 따라 하십니다. 네. 중고 제품 수리해서 재판매하는 거요. 요즘 유행이긴 한데. 해봐. 네. 지혜야. 해봐. 넌 할 수 있어. 지혜는 할머니를 바라봅니다. 치매 환자의 헛소리일까요? 아니면 진짜 조언일까요? 어머니. 그런데 시작 자금도 없고 300만 원 있잖아. 그건 어머니 병원비로 써야죠. 아니야. 내 사업에 써. 지혜는 망설입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을 보는 순간 뭔가 다른 것을 느낍니다. 그 눈빛은 흐릿하지 않습니다. 선명하고 확신에 차 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한번 알아볼게요. 지혜는 노트북을 다시 켭니다. 이력서 대신 검색창을 엽니다. 리퍼브 사업 시작 방법, 중고가전 수리, 소자본 창업입니다. 화면을 스크롤하며 정보를 찾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가십니다. 침을 흘리고 허공을 바라보십니다. 하지만 입가엔 희미한 미소가 번집니다. 지혜는 근처 공구상에 갑니다. 전기 테스터기, 드라이버 세트, 멀티미터를 삽니다. 총 8만 원입니다. 동네 중고나라 카페에 글을 올립니다. 고장난 소형 가전 무료로 수거합니다. 선풍기, 청소기, 전기포트 등 연락 주세요. 글을 올리고 30분도 안 돼 연락이 옵니다. 선풍기 2대 있는데 가져가실래요? 소음이 나서 안 쓰는 거예요. 네, 바로 갈게요. 지혜는 할머니를 모시고 나갑니다. 휠체어를 빌려 할머니를 태웁니다. 어머니, 같이 가요. 바람 쐬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 좋다. 두 사람은 동네를 돌며 고장난 가전제품을 모읍니다. 선풍기 5대, 전기포트 3개, 청소기 2대입니다. 모두 무료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지혜는 선풍기를 하나씩 분해합니다. 유튜브를 보며 따라합니다. 모터 청소, 날개 교체, 소음 원인 제거입니다. 첫 번째 선풍기를 고치는데 4시간이 걸립니다. 손가락엔 기름때가 묻고 이마엔 땀이 맺힙니다. 됐다. 선풍기를 켭니다. 부드러운 소리와 함께 바람이 나옵니다. 소음이 없습니다. 지혜는 환하게 웃습니다. 일주일 후입니다. 지혜는 수리한 선풍기 5대를 당근마켓에 올립니다. 새 제품 가격의 30%입니다.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하루 만에 5대 모두 판매됩니다. 수익 25만 원입니다. 원가는 거의 제로입니다. 어머니, 팔렸어요. 다 팔렸어요. 지혜는 할머니를 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지혜를 토닥이십니다. 잘했어. 지혜야. 이제 더 해봐. 2주 후입니다. 지혜의 방엔 가전제품이 가득합니다. 지혜는 하루 12시간씩 일합니다. 분해하고, 청소하고, 부품 교체하고, 테스트하고, 판매합니다. 한 달 수익 200만 원입니다.
두 달째엔 350만 원입니다. 세 달째엔 500만 원입니다. 할머니는 매일 조언을 주십니다. 치매 환자처럼 중얼거리지만 내용은 구체적입니다. 지혜야, 사람들이 뭘 제일 걱정할까? 수리 품질이요? 그래. 그럼 보증을 줘. 3개월. 무상수리. 아,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배송. 당일 배송. 당일 배송이요? 그럼 오토바이가 필요한데. 4. 중고로. 지혜는 할머니의 말씀을 따릅니다. 중고 오토바이 90만 원에 구입합니다. 배달 대행 면허 취득합니다. 당일 배송 서비스 시작합니다. 주문이 폭발합니다. 리뷰가 쌓입니다. 완전 새 것 같아요. AS까지 해주시다니. 당일 배송 최고. 지혜의 당근마켓 평점 5점 만점입니다. 거래 후기 200개 돌파입니다. 4개월째입니다. 지혜는 작은 사무실을 빌리고 수리기술자를 고용합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치매 환자처럼 행동하지만 지혜가 잠들면 바로 노트북을 켭니다. 가전 리퍼브 시장 규모, 친환경 소비 트렌드, 순환경제 정부 지원. 다음 날 아침입니다. 지혜야, 정부에서 돈 준대. 네. 어머니, 친환경 사업 지원금 있대. 아, 그게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텔레비전에서 봤어. 지혜는 검색합니다. 정말 있습니다. 환경부 순환경제 스타트업 지원 사업입니다. 최대 5천만 원입니다. 지혜는 신청서를 씁니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지혜야, 거기에 써. 일자리 만든다고. 청년 고용한다고. 내 어머니 그리고 장애인도 고용할 거라고. 지혜는 할머니의 말씀을 모두 사업 계획서에 넣습니다. 제출합니다. 한 달 후입니다. 합격 통지입니다. 지원금 5천만 원 확정입니다. 지혜는 할머니를 껴안습니다. 잘했어. 지혜야, 이제 회사 만들어. 회사요? 그래. 법인 만들어. 다시 봄. 어때? 다시 봄. 다시 보는 봄. 좋아요, 어머니. 지혜는 법인을 설립합니다. 주식회사 다시봄입니다. 대표이사 김지혜입니다. 사업 내용 중고가전 리퍼브 및 재판매입니다. 자본금 5천만 원입니다. 사무실을 60평으로 확장합니다. 직원 5명 고용합니다. 수리기술자 셋, 배송기사 하나, 고객 상담원 하나입니다. 한 달 매출 5천만 원입니다. 순이익 2천만 원입니다. 6개월 만에 흑자 전환입니다. 할머니는 매일 조언을 주십니다. 지혜야, 이제 온라인 플랫폼 만들어. 플랫폼이요? 그래. 앱. 사람들이 쉽게 주문하게. 지혜는 프리랜서 개발자를 고용합니다. 다시봄 앱 출시입니다. 중고가전 수거 신청, 수리 현황 확인, 리퍼브 제품 구매입니다. 모든 게 한 앱에서 가능합니다. 앱 다운로드 10,000건 돌파입니다. 투자자들이 연락을 해옵니다. 지혜 대표님, 시리즈 A 투자 관심 있으신가요? 저희 펀드에서 10억 투자하고 싶습니다. 지혜는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투자를 받을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직 아니야. 더 키워. 같이 올려. 네, 어머니. 1년 후입니다. 다시 봄은 직원 30명, 월 매출 5억 원의 기업이 됩니다. 언론에 소개됩니다. 30대 여성 CEO, 친환경 리퍼브로 연 매출 60억 달성, 실업급여로 시작한 스타트업, 유니콘 기업 전망입니다. 지혜는 인터뷰에서 말합니다. 제 시어머니가 알려주신 거예요. 남들이 버릴 때 줍는 게 진짜 돈이라고요. 기자들은 웃습니다. 치매 걸린 시어머니의 헛소리를 사업 아이디어로 삼았다니입니다.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그 시어머니가 40년간 투자업계를 평정한 전설의 박 회장이라는 것을. 상속 발표 1년 3개월 후입니다. 강남구 역삼동 고급 오피스텔 로비, 오후 3시입니다. 이수진은 명품 선글라스를 낀 채 서둘러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1년 전과 다릅니다. 명품 핸드백은 여전히 들고 있지만 가장자리가 닳았고 하이힐 굽은 한쪽이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얼굴엔 피로가 가득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 전 한 남자가 다가옵니다. 이수진 씨 맞죠? 누구세요? 수진은 경계하며 뒤로 물러섭니다. 저는 대명 캐피탈 소속입니다. 대출금 상환이 석 달째 연체되셨는데요. 남자가 명함을 내밉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지금은 곤란해요. 다음 주에 연락드릴게요. 그녀는 황급히 엘리베이터에 올라탑니다. 문이 닫힙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수진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봅니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습니다. 손톱 네일 아트는 벗겨져 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쉽니다. 20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복도를 걸어 2003호로 갑니다. 문을 열자 남편 상준이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얼굴은 상기되어 있고 손엔 스마트폰이 들려 있습니다. 화면엔 빨간 그래프가 가득합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 메디젠 주식 매각은? 상준이 다급하게 묻습니다. 안 돼. 상장 폐지 수순 들어갔대. 주식 가치 제로야. 수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녀는 핸드백을 소파에 던집니다. 제로? 15억이 제로가 된다고? 상준이 벌떡 일어섭니다. 바이오 벤처가 임상 실패했대. FDA 승인 거부. 주가 98% 폭락. 거래 정지됐어. 미쳤네. 우리 그거 담보로 대출 70억 받았잖아. 알아. 나도 알아. 수진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은행에서 연락 왔어. 담보 가치 하락으로 즉시 상환하래. 70억. 70억을 어떻게 갚아? 우리 현금 얼마 있어? 3천만 원. 3천만 원? 코인은? 내가 70억 넣었잖아. 수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상주는 그녀의 어깨를 잡습니다. 수진아, 코인은 날렸어. 다 날렸어. 폭락했어. 뭐라고? 상준의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그는 뒤로 휘청거립니다. 벽에 기댑니다. 70억. 다 날렸다고? 미안해. 내가 욕심이. 수진의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상주는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먹으로 벽을 칩니다.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어머니가 주신 50억을 1년 만에 다 날렸어. 역삼동 상가는 남았잖아. 상가. 그것도 담보 잡혀 있어. 70억 대출 못 갚으면 경매 넘어가. 초인종이 울립니다. 두 사람은 얼어붙습니다. 상준이 인터폰을 확인합니다. 화면엔 정장 입은 남자 둘이 보입니다. 채권 추심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수지는 입술을 깨뭅니다. 상준은 인터폰을 끕니다. 안 열어. 쉿. 두 사람은 숨을 죽입니다. 밖에서 노크 소리가 계속됩니다. 5분 후 발소리가 멀어집니다. 수지는 소파에 털썩 앉습니다.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모르겠어. 파산 신청해야 할 것 같아. 파산? 그럼 이 집도? 당연히 뺏겨. 상가도 차도 다 압류야. 수지는 핸드폰을 꺼냅니다. SNS를 엽니다. 1년 전 올린 게시물들이 보입니다. 해시태그 부자, 해시태그 강남생활, 해시태그 성공한 인생, 해시태그 명품 스타그램 좋아요. 수백 개 부러워하는 댓글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녀는 앱을 끕니다. 같은 시각입니다. 강남구 테헤란로 다시 봄 본사 사무실입니다. 60평 사무공간엔 직원 30명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한쪽엔 수리공간, 다른 쪽엔 고객 상담 부스, 중앙엔 포장 및 배송 준비 구역입니다. 김지혜는 대표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깔끔한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입니다. 화장은 옅지만 자신감 넘치는 표정입니다. 책상 위엔 노트북과 태블릿, 그리고 여러 서류들입니다. 대표님, 이번 달 매출 보고서입니다. 재무 담당 직원이 파일을 건넵니다. 지혜는 파일을 엽니다. 월 매출 6억 2천만 원, 전월 대비 23% 증가, 순이익 2억 3천만 원. 1년 반 전 실업급여로 연명하던 자신을 생각합니다. 믿기지 않습니다. 책상 옆엔 할머니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아니, 할머니가 직접 앉아 계십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지혜의 사무실 구석 소파에 앉아 계십니다. 여전히 멍한 표정입니다. 침을 흘리고 손을 떨고 허공을 바라보십니다. 어머니, 목마르시죠? 물 드릴게요. 지혜는 일어나 할머니께 물을 건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 마십니다. 고맙다. 지혜야. 어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어머니가 알려주신 대로 했더니 정말 됐어요. 지혜는 할머니를 모시고 퇴근합니다. 역삼동 오피스텔입니다. 수진과 상주는 짐을 싸고 있습니다. 택배 상자에 옷가지를 넣습니다. 명품 가방들, 옷들, 신발들입니다. 이거라도 팔아야 해. 중고나라에 올려. 얼마나 받겠어? 그래도 몇백은 되겠지. 또 노크 소리입니다. 채권 추심입니다. 내일까지 3천만 원이라도 입금 안 하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수지는 귀를 막습니다. 상주는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우리 인생 끝났어. 수진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받지 않습니다. 다시 울립니다. 또 모르는 번호입니다. 받지 않습니다. 문자가 옵니다. 대명 캐피탈입니다. 연체금 즉시 상환 바랍니다. 미상환 시 법적 조치 진행합니다. 또 다른 문자입니다. KB은행입니다. 담보가치 하락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 요청드립니다. 또 다른 문자입니다. 수지는 핸드폰을 던집니다. 아, 그녀는 소리를 지릅니다. 상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1시간 후입니다. 수지는 SNS를 엽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팔로워 3,000명입니다. 예전엔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끄럽습니다. 그녀는 게시물을 하나씩 지웁니다. 해시태그 부자, 해시태그 성공, 해시태그 명품입니다.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모두 삭제합니다.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합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1년 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눈빛이 죽어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녀는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습니다. 밤 11시입니다. 지혜의 집입니다. 새로 이사한 40평 아파트입니다. 할머니 방이 따로 있습니다. 넓고 따뜻합니다. 지혜는 할머니를 침대에 눕혀드립니다. 어머니, 편히 주무세요. 내일 병원 가셔야 하니까 푹 쉬세요. 고맙다. 지혜야. 상속 발표 1년 6개월 후입니다. 강남구 테헤란로 다시봄 본사 사무실 오전 10시입니다. 김지혜는 모니터를 응시합니다. 화면엔 회사 홈페이지가 떠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메인 페이지에 빨간 경고 문구가 떠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짝퉁 제품을 판매합니다. 주의하세요. 지혜의 얼굴이 굳습니다. 이게 뭐야? 마케팅 팀장이 급히 들어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회사 관련 악성 게시물이 수천 개 올라와 있어요. 뭐라고요? 지혜는 재빨리 검색합니다. 다시봄 짝퉁, 다시봄 사기, 다시봄 불량입니다. 연관 검색어가 모두 부정적입니다. 클릭합니다. 커뮤니티 사이트마다 똑같은 글이 도배되어 있습니다. 다시봄에서 산 청소기 이틀 만에 고장. 환불 안 해줌. 리퍼브 제품이라며? 완전 짝퉁이던데 AS 신청했는데 연락도 안 옴. 사기 회사입니다. 게시 시간을 보니 모두 새벽 2시부터 5시 사이입니다. 같은 시간대에 일제히 올라온 것입니다. 이거 조직적인 공격이에요. 마케팅 팀장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지혜는 고객센터 팀장을 부릅니다. 실제 클레임 접수된 거 있어요? 아니요, 대표님. 어제까지 클레임 제로였습니다. 이 글들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IP 추적해봐요. 당장 IT팀이 움직입니다. 30분 후 보고가 올라옵니다. 대표님, 게시물 작성자 IP 추적했습니다. 전부 VPN 사용했고, 일부는 중국 IP, 일부는 베트남 IP입니다. 전문 업체가 한 것 같습니다. 전문 업체? 네. 역바이럴 대행 업체요. 돈 받고 특정 회사 평판을 떨어뜨리는 곳이요. 지혜는 주먹을 줍니다. 손이 떨립니다. 누가 이런 짓을. 그때 재무팀장이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대표님, 투자사에서 연락 왔습니다. 100억 투자 보류한대요. 뭐라고요? 온라인 평판이 급격히 나빠져서 재검토가 필요하답니다. 실사 다시 한다고. 지혜는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100억 투자입니다. 그걸로 공장 확장하고 직원 100명 더 뽑고 전국 물류센터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집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거래처입니다. 지혜 대표님, 죄송한데요. 이번 달 납품 계약 취소할게요. 온라인 평판이 너무 안 좋아서. 잠깐만요. 그건 전부 거짓. 전화가 끊깁니다. 또 울립니다. 다른 거래처입니다. 대표님, 저희도 계약 보류하겠습니다. 소비자들 반응이 또 끊깁니다. 1시간 만에 거래처 5곳이 계약을 취소합니다. 국세청에서 전화가 옵니다. 다시 봄 김지혜 대표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익명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탈세 및 횡령 의혹이요. 세무조사 들어갑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관련 서류 준비해 주세요. 탈세요? 저희 회계는 완벽하게. 그건 조사 후에 판단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깁니다. 지혜는 재무팀장을 봅니다. 우리 세금 문제 없죠? 당연하죠, 대표님. 공인회계사 통해서 다 처리했는데요. 그럼 누가 허위 제보를? 그때 구석 소파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가 조용히 눈을 뜹니다. 멍한 표정은 여전하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롭습니다. 할머니는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입니다. 수진이구나. 내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구나. 지혜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합니다. 차 안에서 지혜는 눈물을 흘립니다. 어머니, 어떡하죠? 1년 반 동안 쌓은 게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괜찮아. 지혜야. 진실은 밝혀져. 하지만 투자도 날아가고 거래처도 다 떠나가고. 믿어. 너를 믿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약하지만 확신에 차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최인석 변호사가 자료를 검토합니다.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고 업무방해죄입니다. 고소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범인을 모르는데요. IP 추적 자료 있죠? 경찰에 신고하고 역바이럴 업체 찾아내면 됩니다. 누가 의뢰했는지 밝혀낼 수 있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빨라도 6개월, 길면 1년. 지혜는 한숨을 쉽니다. 그 시간이면 회사는 이미 망합니다. 같은 시각입니다. 강남구 한 허름한 고시원입니다. 이수진은 3평짜리 방에 앉아 있습니다. 벽엔 곰팡이가 피어 있고 창문은 반지하라 햇빛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1년 반 전 고급 오피스텔에서 살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머리는 부스스하고 옷은 낡았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엔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다시 봄을 검색합니다. 악성 게시물이 가득합니다. 그녀는 미소 짓습니다. 차갑고 뒤틀린 미소입니다. 잘 됐어. 내가 잘 되는 꼴 못 봐. 김지혜. 옆에선 남편 상준이 라면을 끓입니다. 여보, 라면 먹어. 됐어. 배 안 고파? 수지는 계속 모니터를 봅니다. 댓글을 하나하나 읽습니다. 다시 봄 망해라 사기회사, 불량품 팔지 마입니다. 그녀는 만족스럽습니다. 얼마 썼어? 역바이럴 업체에. 상준이 묻습니다. 500만 원. 그 돈이 어디 있다고. 카드 현금 서비스 받았어. 어차피 빚쟁이들한테 쫓기는데 500만 원 더 늘어난다고 뭐 달라지겠어? 미쳤어, 진짜. 상주는 라면을 후루룩 먹습니다. 수지는 노트북을 덮습니다. 핸드폰을 꺼냅니다. 또 다른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국세청이죠? 익명으로 제보하고 싶은데요. 네, 말씀하세요. 다시봄이라는 회사요. 대표가 횡령하고 탈세해요.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하고 직원들 4대 보험 안 들어주고 증거 자료 있으세요? 아니요. 근데 조사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증거 없으면 처리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조사는 하시잖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알겠습니다. 접수는 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깁니다. 수진은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초라한 자신의 모습입니다. 왜 지혜만 잘 되는 거야? 난 50억 받았는데 왜 이 꼴이고? 지혜는 300만 원으로 어떻게 저렇게 됐어? 그녀는 중얼거립니다. 질투가 온몸을 태웁니다. 가슴이 쓰립니다. 내가 더 똑똑한데, 내가 더 열심히 살았는데, 왜? 방안은 고요합니다. 다시 본 본사입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합니다. 표정들이 어둡습니다. 대표님, 우리 회사 괜찮겠죠? 걱정 마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지혜는 애써 밝게 웃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나간 후 그녀는 책상에 엎드립니다. 어깨가 들썩입니다. 지혜야, 울지 마. 이건 시험이야. 어머니, 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세상엔 나쁜 사람도 있어. 하지만 진실은 이겨.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스마트워치를 꺼낸 후 지혜에게 보여줍니다. 모두 수진의 악행을 담은 증거들입니다. 이게 뭐예요? 증거야. 수진이가 나쁜 짓 한 증거. 지혜는 파일을 하나하나 엽니다. 1년 반 전 옥상에서 사진만 찍던 수진입니다. 이제 증여도 끝났으니 남남이라고 말하던 수진입니다.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던 대화입니다.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어머니, 이걸 언제 지켜봤어? 쭉. 수진이를 누가 진짜 착한 사람인지 시험했어. 지혜는 할머니를 봅니다. 떨리는 손, 흐릿한 눈빛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날카로움을 이제야 느낍니다. 어머니, 혹시 치매가 아직 때가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 지혜는 할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엔 누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인석 변호사입니다. 대표님, 급한 소식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세요? 역바이럴 업체 찾아냈습니다. 중국 쪽 업체인데 의뢰인 정보는 안 준다고 버티네요. 그럼, 하지만 결제 계좌 추적했더니 이수진 씨 명의더군요. 지혜는 얼어붙습니다. 형님이요? 네, 확실합니다. 지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가족인데 왜 형님이 질투 아니겠습니까? 대표님이 성공하는 걸 못 본 거죠. 지혜는 벽에 기댑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괜찮아. 지혜야, 이제 끝날 거야. 곧 변호사가 말합니다. 고소하시겠습니까? 지혜는 망설입니다. 지혜야, 나쁜 짓은 벌 받아야 해. 지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고소할게요. 알겠습니다. 내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떠나고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혜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묻습니다. 창밖엔 밤비가 내립니다. 시간은 흐르고 진실은 다가옵니다.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상속 발표 1년 8개월 후입니다. 다시 본 본사 사무실 오전 11시입니다. 세무조사가 끝난 지 이틀째입니다. 결과는 무혐의입니다. 회계장부는 완벽했고 세금은 한 푼도 빠짐없이 납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투자는 완전히 취소되었고 거래처 절반이 떠났습니다. 월 매출은 6억에서 2억으로 떨어졌습니다. 직원 30명 중 10명이 퇴사했습니다. 회사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김지혜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합니다. 은행 대출 신청서입니다. 10억 원입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방법입니다. 하지만 담보가 부족합니다. 대표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비서가 말합니다. 누구죠? 이수진 씨라고 하시는데요. 지혜의 손이 멈춥니다. 펜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문이 열립니다. 이수진이 들어옵니다. 1년 반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낡은 패딩, 헝클어진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입니다. 명품 가방은 온데간데 없고 손에 든 건 낡은 비닐 쇼핑백입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습니다. 날카롭고 적대적입니다. 어머, 지혜씨. 아니, 이제 대표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수진의 목소리엔 비웃음이 가득합니다. 지혜는 일어서지 않습니다. 차갑게 바라볼 뿐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형님? 초대받지 않았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형님이 역바이럴 업체에 의뢰하신 거 알고 있어요. 지혜가 조용히 말합니다. 수지는 잠시 멈칫합니다. 하지만 이내 웃습니다. 증거 있어? 증거? 결제 계좌 추적했어요. 형님 명의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내가 했다고? 수지는 테이블에 발을 올립니다. 건방진 태도입니다. 내 계좌가 해킹당했을 수도 있지. 아니면 누가 내 명에 도용했을 수도 있고 법정에서 증명 못하면 소용없어. 지혜는 주먹을 줍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듭니다. 왜 그러셨어요? 우리가 형님한테 뭘 잘못했다고. 잘못? 하하. 수지는 크게 웃습니다. 넌 아무 잘못도 안 했지. 그게 더 짜증나는 거야. 넌 300만 원 받고도 성공했잖아. 난 50억 받고도 망했고. 이게 말이 돼? 그녀는 일어나 창가로 갑니다. 테헤란로의 고층 빌딩들을 내려다봅니다. 나도 똑똑해. 나도 열심히 살았어. 근데 왜 난 고시원에 살고 넌 여기 사무실 대표야? 공평하지 않잖아.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얼굴이 붉어집니다. 형님이 코인에 다 날린 거잖아요. 스스로 선택하신 거고. 닥쳐. 수진이 소리를 지릅니다. 주먹으로 창문을 칩니다. 넌 몰라. 50억이 생기면 어떤 기분인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가 하루아침에 다 잃는 게 어떤 건지. 그녀는 돌아서서 지혜를 노려봅니다. 그래서 복수하기로 했어. 내가 망하는 걸 보기로. 내가 우는 걸 보기로. 형님. 지혜가 일어섭니다. 목소리는 떨립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웃기지 마. 내 회사 이제 망할 것 같던데? 투자 날아갔고, 거래처 반 토막 났고, 직원들도 떠나가고,
꼴 좋다. 그녀는 환하게 웃습니다. 광기 어린 웃음입니다. 너도 맛봐. 바닥이 어떤 건지, 내가 사는 게 어떤 건지.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립니다. 비서가 할머니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멍한 표정에 침을 흘리고 손을 떨고 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눈빛엔 애정이 없습니다. 경멸만 있습니다. 수진은 할머니 앞으로 갑니다. 무릎을 굽혀 시선을 맞춥니다. 어머니, 나 기억하세요? 큰 며느리 수진이요. 50억 받은 사람. 근데 그거 다 날렸어요.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가 코인 하라고 했잖아요. 거짓말입니다. 할머니는 그런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수진아.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나 기억해. 뭘 기억하세요? 어차피 치매 걸려서 아무것도 기억 못 하잖아요. 수지는 일어섭니다. 지혜를 봅니다. 지혜 씨, 마지막으로 경고할게. 회사 접어. 지금이라도 정리하면 빚은 안 질 거야. 계속 버티면 파산이야. 싫어요. 전 안 포기해요. 지혜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후회할걸? 내가 또 뭘 할지 몰라. 형님, 그만하세요. 이미 고소 들어갔어요. 명예훼손이랑 업무방해로. 수지는 웃습니다. 그래, 좋아. 법정에서 보자. 내가 질 것 같아? 그녀는 문으로 향합니다. 나가기 직전 뒤돌아봅니다. 아, 그리고 지혜 씨. 어머니 잘 모셔. 치매 환자 돌보는 거 힘들잖아. 난 그런 거 안 해. 귀찮거든. 문이 쾅 닫힙니다. 지혜는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어머니, 어떡해요. 형님이 저렇게까지. 지혜야, 이제 때가 됐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합니다. 떨림이 없습니다. 지혜는 입을 벌린 채 할머니를 바라봅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나 치매 아니야. 연기했어. 1년 8개월 동안. 이걸 봐. 화면엔 파일들이 가득합니다. 녹음, 녹화, 사진입니다.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씩 엽니다. 첫 번째 파일입니다. 상속 발표 날입니다. 이제 증여도 끝났으니 남남이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선명합니다. 두 번째 파일입니다. 곰팡이 냄새 제 가방에 배기겠네. 빨리 요양원 보내야겠어. 세 번째 파일입니다. 옥상입니다. 폭우 속에서 지혜가 일하고 수지는 사진만 찍는 장면입니다. 동영상입니다. 네 번째 파일입니다. 수진과 상준의 대화입니다. 코인에 전부 투자해. 10배는 불린다니까. 다섯 번째 파일입니다. 수진이 역바이럴 업체와 통화하는 녹음입니다. 다시봄이라는 회사요. 완전히 박살내주세요. 500만 원 드릴게요. 지혜는 파일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어머니, 이걸 언제? 처음부터, 상속 발표 전부터 다 지켜봤어. 돈이 없어도 날 사랑으로 대했어. 수진이는 50억 받고도 날 버렸지. 하지만 어머니, 왜 이렇게까지? 세상엔 두 종류 사람이 있어. 돈으로 사람을 보는 사람, 사람으로 사람을 보는 사람. 난 후자에게 내 전부를 주고 싶었어. 기자회견 열어. 내 정체를 밝힐 거야. 정체요? 나 박순자.
40년간 투자업계를 평정한 전설의 박 회장이야. 자산 3천억. 사람 인홀딩스 창립자. 지혜는 숨이 멎습니다. 3천억이요? 사람 인홀딩스요? 그건 한국 최대 사모펀드 중 하나입니다. 어머니가 그 박 회장님이셨어요? 그래. 은퇴한 지 10년 됐지만 여전히 최대 주주야. 그리고 오늘 수진이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공개할 거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입니다. 기자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람 인홀딩스 회장 박순자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입니다. 박 회장요? 은퇴했다던 전설의 투자자요? 오늘 이 자리는 제 며느리 이수진 씨의 범죄 행위를 고발하기 위함입니다. 화면이 켜집니다. 태블릿 속 파일들이 하나씩 재생됩니다. 이제 남남이에요. 수진의 목소리입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습니다. 폭우 속 옥상 영상입니다. 수진이 사진만 찍는 장면입니다. 플래시가 더욱 빛나게 터집니다. 역바이럴 업체 통화 녹음입니다. 다시 봄 완전히 박살내주세요. 기자회견장이 웅성거립니다. 저는 1년 8개월간 치매 환자인 척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가 회견장을 가득 채웁니다. 제 큰 며느리는 50억을 받고 저를 버렸습니다. 법적으로 남남이라며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반면 막내 며느리는 300만 원만 받고도 저를 사랑으로 모셨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듭니다. 질문이 쏟아집니다. 회장님, 왜 이런 시험을 하신 겁니까? 돈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을 찾고 싶었습니다. 큰 며느리를 고소하실 겁니까? 이미 했습니다. 명예훼손, 업무방해, 사기. 검찰에 고발장 제출했습니다. 수지는 TV를 봅니다. 박 회장의 기자회견이 생중계됩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아니, 어머니가 박 회장? 화면 속 할머니는 치매 환자가 아닙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사업가입니다. 수지는 리모컨을 떨어뜨립니다. 무릎이 꺾입니다.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내가 속았어. 1년 8개월 동안 핸드폰이 울립니다. 경찰입니다. 이수진 씨 출석 요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지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던집니다.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납니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옵니다. 후회가 밀려옵니다. 탐욕이, 질투가, 모든 것이 자신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미안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기자회견장입니다. 박 회장은 마지막 발언을 하십니다. 저는 오늘부로 제 전 재산 3천억 중 2천억을 막내 며느리 김지혜에게 증여합니다. 그녀는 사람인홀딩스의 차기 회장이 될 것입니다. 기자들이 환호합니다. 플래시가 폭발합니다. 두 사람은 껴안습니다. 카메라가 그 순간을 담습니다. 내일 모든 신문 일면을 장식할 사진입니다. 3개월 후입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사람 인홀딩스 본사 40층 오전 9시입니다. 통유리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 보입니다. 햇살이 강물에 반짝입니다. 회장실 문패엔 새로운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대표이사 회장 김지혜입니다. 지혜는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다시봄 인수 계약서입니다. 사람 인홀딩스가 다시봄을 완전히 인수했습니다. 친환경 리퍼브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지혜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3개월 전 박 회장의 기자회견 이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투자사들이 줄을 섰습니다. 거래처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언론은 신데렐라 스토리라며 연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압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지혜야, 오늘 일정 확인했니? 네, 어머니. 오전엔 이사회, 오후엔 투자처 미팅이요. 좋아. 그리고 오후 3시 특별한 손님이 와. 누구신데요? 너희 형님. 지혜의 손이 멈춥니다. 펜을 놓습니다. 형님이요? 응. 내가 부른 거야. 3개월 전 수진이는 검찰 조사 받았어. 명예훼손, 업무방해, 사기 혐의. 증거가 확실해서 기소됐지. 알아요. 뉴스에서 봤어요. 집행유예 2년 받았어. 벌금 5천만 원. 상준이랑 이혼했고, 지혜는 고개를 숙입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아무리 미워도 가족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다시 일어서려면 바닥부터 시작해야 해. 그럼 왜 오늘? 기회를 주려고. 눈빛은 따뜻하지만 단호합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수진이가 진짜 뉘우쳤는지 보려는 거야. 비서가 손님을 안내합니다. 이수진이 들어옵니다. 어머니, 지혜. 수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눈가가 붉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벌인 것 같아요. 지혜는 수진을 봅니다. 1년 전 사무실에 와서 소리 지르던 그 사람과는 다릅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수진은 박 회장 앞에 무릎 꿇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댑니다. 50억 받고도 감사할 줄 몰랐어요. 어머니를 남남이라고 했어요. 사랑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수진아, 내가 진짜 뉘우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냥 매일 후회해요. 밤마다 꿈에서 어머니가 나와요.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그래서 내가 오늘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해. 열어봐.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엽니다. 계약서가 나옵니다. 사람 인홀딩스 인턴 채용 계약서입니다. 인턴이요? 그래. 1년 동안 우리 회사에서 일해. 바닥부터 배워. 청소부터 서류 정리, 심부름. 뭐든 다 해. 수지는 계약서를 봅니다. 눈물이 떨어져 종이를 적십니다. 어머니, 저 같은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내가 진짜 변했는지 1년 동안 지켜볼 거야. 합격하면 정직원 해줄게. 불합격하면 그때 진짜 남남이야. 수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목이 메입니다. 형님, 진심이세요? 정말 변하고 싶으세요? 응. 지혜야. 나 정말 잘못했어. 너한테도 미안해. 수진이 고개를 숙입니다. 지혜는 일어나 수진에게 다가갑니다. 손을 내밉니다. 그럼 다시 시작해요, 형님. 이번엔 제대로. 수지는 지혜의 손을 잡습니다. 두 사람은 껴안습니다. 수지는 지혜 어깨에서 웁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그래, 이게 내가 원했던 거야. 돈이 아니라 사람. 미움이 아니라 용서. 6개월 후
사람 인홀딩스 사무실입니다. 수지는 인턴 배지를 달고 일합니다. 서류를 나르고 회의실을 청소하고 커피를 타줍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퇴근 후엔 경영학 인터넷 강의를 듣습니다. 변화하려 노력합니다. 어느 날 지혜가 수진을 부릅니다. 형님, 이거 좀 검토해 주세요. 투자 보고서입니다. 형님 예전에 금융권에서 일하셨잖아요. 도움 필요해요. 수지는 보고서를 받습니다. 꼼꼼히 읽습니다. 메모를 합니다. 지혜야, 여기 이 부분.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아. 분산 투자가 나을 것 같은데. 오, 좋은 의견이네요. 반영할게요. 지혜는 미소 짓습니다. 수진도 미소 짓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진심 어린 미소입니다. 어머니, 궁금한 게 있어요. 뭐니? 처음부터 계획하신 거였어요? 치매 연기하시고 저한테 사업 가르치시고 반은 맞고 반은 틀려. 처음엔 그냥 시험하려고 했어. 근데 너를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 이 아이한테 다 물려줘야겠다고. 감사해요, 어머니. 아니야. 내가 감사해. 내가 내 인생에 와줘서. 내가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보여줘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가시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로 온기를 나눠주신다면 저는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마중 나오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